차 한잔하고 앉아 있으면은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라든지 모든 슈퍼카들, 롤스로이스라든지, 그리고 진짜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입니다. 자, 오늘은 미스터리가 이제 혼자 이렇게 또 웹캠을 켰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지중해 크루즈의 이제 기항지 투어 편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탈리아 다음에 우리가 남프랑스를 가가지고 마르세유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기항지 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렸었는데, 이제 남프랑스 지역이 또 매력적인 곳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 혼자 간단하게 주변의 도시들을 간단히 조금 이제 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프랑스 마르세유 여기 있네요, 그죠? 지난번에 제 1회 또 프랑스의 이제 무역항이고 메인 포트로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쪽 니스 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국경 사이에, 그래서 니스에는 이렇게 포트가 없어가지고 큰 항구가 없어가지고 보통 여기 이제 빌프랑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많이 크루즈가 기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큰 항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 그 크루즈선을 세워놓고 이제 텐더 보트를 타고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크루즈 옆에 있는 구명정 같은 어떤 이제 보트인데, 그 보트도 뭐 규모에 따라서 100명에서 150명 정도 탑승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스터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아마 텐더보트 사진을 뿅 하고 올려줄 텐데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텐더보트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루즈는 여기 세워두고 작은 배를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빌프랑시에도 개인적으로 갔었는데 정말 이쁜 그런 남프랑스의 어떤 조그만 해안가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니스라든지 좀 모나코 쪽을 이제 투어를 그렇게 좀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모나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계에서 작은 4개의 나라, 제가 지난 편에 제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포뮬러 1 아이언맨 투어에 나왔던 트랙에서 자동차 경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시내 도심지 해안도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포뮬러 1 경기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고, 모나코는 하나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몬테카를로 카지노, 여기가 이제 메인 카지노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카페에서 딱 이제 노천 카페 차 한잔하고 앉아 있으면은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라든지 모든 슈퍼카들, 롤스로이스라든지, 그리고 진짜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고급거리고, 이 몬테카를로 이 카지노도 예전에 미스터리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뒤쪽에 이제 별강 카지노에는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호텔도 있고. 자, 어쨌든 도보로 거리가 먼데 메인 관광지는 이제 이쪽 편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왕궁이고요.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 전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항구도 되게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 지금 이쪽 요트 경기장 있는 여기를 또 사진 찍는데, 여기가 또 되게 부유한 사람들 아파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망대 따라서 이렇게 여기 정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어 나오면 되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여기 정원이 개인적으로 정말 이뻤어요. 왜냐면 이쪽에 바다도 참 이쁜 데다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노란색 뭐 옛날에 사용했던 잠수함 같은 것도 뭐 모형으로 되어 놨고요. 여기가 아마 해양 박물관 같은 걸 거예요. 지금도 뭐 동물뼈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 오래된 정원도 있는데, 여기 정원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여기가 아마 모나코 왕국의 이제 대표 성당인데, 여기서 그 아시는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였던 여배우였던 그레이스 켈리라는 배우가 여기 왕자라고 해야 되나? 왕자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결혼식 했던 성당인데, 그 결혼식 사진도 입구에 이렇게 또 있고요. 요 뒤에가 이제 깨알 쇼핑할 수 있는 메인 스트리트,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 쇼핑 거리들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나코 투어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니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에즈라는 마을, 기항지 투어로는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런 마을들은 대부분 여기 이제 차량들은 이렇게 다 이제 외부에 주차하고 이렇게 도보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사실 뭐 별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를 쫙 보면 정말 이뻤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입장료를 뭐 한
뭐 5유로인가 뭐 4유로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내고 이제 선인장 뭐 공원 같이 이렇게 정원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굳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저는 아마 여기로 기억을 하는데 호텔 이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정말 이쁘고 요 집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조경 시설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시간을 가졌었던 에즈란 마을입니다. 그래서 남프랑스의 보석이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항 투어로는 상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에 한번 남프랑스 이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가봤던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그래서 니스는 사실 거점지예요. 그래서 대도시이고 기차가 잘 돼 있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남프랑스의 거점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니스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모래사장이 아니라 자갈로 되어 있는 비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바닷가에 대한 그런 거는 별로인데 어쨌든 여기 앞에 보면 다 대부분 고급 뭐 호텔들이나 레스토랑들이나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만남의 광장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니스의 중심 광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딱 봐도 메인 스트리트죠, 그죠? 트램으로 그러니까 전차로 한 3정거장이니까 도보로도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사이 전부 샵들이나 상점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앙역이 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 호텔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가면 또 정원 같은 게 있어요. 되게 뭐 경치도 좋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원통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비치 쪽으로 촬영하는 게 니스의 이렇게 길쭉한 이런 사진 비치들이 이렇게 촬영되는 스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었고 옆에 또 올드 포트가 있고요. 이제 구시가지가 이렇게 뒤쪽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 예전에 아즈마라 크루즈처럼 이제 6성급 크루즈 좀 규모가 작은 크루즈들은 이 안쪽까지 좀 정박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곳이 이제 니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우리가 해운대 강할리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쭉 내려오면 깐느도 보이죠, 그죠? 여기도 미스터리가 잠깐 가봤었는데 이게 이제 영화제 하는 건물도 있고요. 뭐 굉장히 고급 뭐 마찬가지 호텔 뭐 고급 휴양지인 거죠. 깐느. 네, 깐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톨롱에도 한 번씩 기항을 하는 것 같아요. 크루즈가. 미스터리가 여기 뭐 기항한 적 없는데, 뭐 대충 봐도 항구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보통 텐더포트를 여기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가시스 이런 데도 제가 한번 좀 가보기도 했었는데 이쁜 마을들도 있고요. 마르세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리가 이제 가족여행 갔을 때 이제 그 기항지 그 선택 관광 중에 액상 프로방스 그냥 셔틀 그러니까 이제 기항지 투어가 아니라 외국인들하고 투어가 아니라 그냥 셔틀만 왔다 갔다 하는 반나절 투어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 공부를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이제 갔었는데 원래는 아이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 해서 마르세유 시티 투어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전날 와이프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다녀온 곳이 이제 액상 프로방스 지역인데 일단은 이제 예술가 폴 세잔이라 그래가지고 뭐 근대 뭐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사실 그런 인폼도 전혀 모르고 이제 당일날 지도 보고 아무래도 좀 가이드 출신이고 경험이 있으니까 지도 보고 이렇게 투어를 잘 했었는데요.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의외로. 그런 식으로 액상 프로방스인데 액상 프로방스의 가장 메인은 여기 로톤다 광장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로타리 광장이고요. 로타리 광장에 그 폴 세잔이라는 화가의 뭐 번거지 모자 같은 것씩 쓰고 이렇게 이제 공방 도구들 맨 가방하고 뭐 이런 지팡인가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어요. 블로그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동상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미라보 거리라 그래가지고 딱 봐도 메인 스트리트가 길게 되어 있는데 전부 노천 카페고 상점인데 정말 고급스럽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그 폴 세잔이 뭐 거의 고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가 다녔던 학교도 있고요. 뭐 지금은 그 뭐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의 분위기로 해가지고 나무도 너무 있고 대로변도 깔끔하게 돼 있고 이런 노천 카페들 미스터리도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했었는데 나중에 알 사실인데 이 폴 세잔하고 에밀 졸라라는 또 유명한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가 1792년에 생긴 뭐 뭐식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 에밀 졸라라는 소설가 절친하고 폴 세잔이 늘 죽치고 커피 한잔 하고 했었던 그런 카페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피카소 이런 사람들도
와서 커피를 한잔 하고 했었던 그런 곳인데, 미스터리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커피를 마셨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끼 분수, 이런 분수들이 또 독특하게 좀 많았었어요. 엑상프로방스는. 그래서 기항지 투어를 할 때는 관광버스들이 요 학교 건물 비슷한 요 앞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도보로, 이제 가이드 투어가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도보로서 이렇게 골목으로, 여기 물고기 분수라고 해서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미라보 거리에서 좌우측, 그래서 왼쪽 편 이렇게 쭉 해서 아까 로톤다 광장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여기서 또 이렇게 가로질러서, 여기 골목골목이 참 이쁘거든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쭉 올라갔습니다. 지도만 보고 따라갔는데,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시청광장인데, 여기가 진짜 이뻤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이제 남프랑스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심광장인 거죠. 지금 사진에는 좀 썰렁한데, 여기에 진짜 이쁜 꽃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조그만 노점상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쁘고요. 요게 아마 시청이고요. 여기 호텔 드빌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호텔 체인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즉흥적으로 떠난 코스였는데, 굉장히 그렇게 만족했었던 시청 광장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중심 성당, 주교자 성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앞에 법과 대학 건물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성당은 뭐 조그맣게 크게 뭐 안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폴 세잔이 장례도 했었고, 여기도 뭐 여기에 묻혀 있다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중심 성당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엑상프로방스 여정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 자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로톤다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라보 거리, 그래서 버스는 이쯤에서 탑승을 했었고, 구시가지, 지금 이렇게 깨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구시가지 이렇게 투어를 했고, 그 폴세잔의 아뜰리에 공방은 조금 더 여기 이제 성당인데서 좀 더 외곽 쪽에 있었는데, 좀 애도 있고 시간도 좀 많지 않고, 제가 뭐 이제 미리 이렇게 좀 알고 간 게 아니라서 굳이 이제 아뜰리에까지는 가보진 않았는데, 뭐 다른 블로그나 또 자료들을 잘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어요. 사실 계획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자유여행하기도, 유모차 끌고 자유여행하기도 굉장히 괜찮았었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가시는 곳이 아를하고 아비뇽. 보통 마르세유에서 하면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투어를 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고흐가 말년에 이제 보냈었던, 그래서 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여기가 론이라는 강인데요. 론 강인데, 미스터리도 요 강둑에 차량을 대고 이렇게 원형 경기장, 아주 오래된 경기장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리퍼블릭 광장, 뭐 쉽게 얘기하면 중심 광장이고요. 이집트의 상징인 오벨리스크 탑도 하나 있고, 여기도 성당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 1000년 된 성당인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당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흐가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렸대요. 뭐 미스터리도 이제 조금 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강둑에 있는 그런 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르레 원형 경기장이라는 작품, 그다음에 예전에는 정신병원이었는데, 이제 정신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정신병원도 뭐 호텔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호텔 뭐 듀라고 되어 있나?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옛날 당시에 이제 방고가 여기 이제 정신병동에 있었을 때, 안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는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쁜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이 있는데, 거기 정원에 가면은 또 이 정원을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 정원이 되게 이쁘거든요. 될 텐데. 네네네.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쁘죠, 그죠? 그때는, 지금은 뭐 기념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를 병원의 정원이라는 작품을 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초입에 가면 그때 당시 그림을 사진으로 이렇게 입구에 세워뒀거든요. 아르에 가면 고흐의 그림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중심 광장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천막들이 있는 여기 포럼 광장이라는 곳에 우리 또 밤의 테라스인가 뭐 또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카페 반고라고 보이죠. 노란색 카페. 지금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가 이제
그 고흐가 또 그림을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의 배경이 됐던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커피도 한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잘 이렇게 꾸며놨죠, 그죠? 옛날 느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아벨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산책하긴 괜찮고요. 이제 고흐나 또 근대 미술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아를도 되게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고, 아비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 때 교권과 그 황제들 간의 어떤 파워 싸움에서 한동안 교황님이 좀 밀려가지고 그 로마에 우리 이제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바티칸의 교황청이 이제 남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좀 굴욕을 해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교황청 멋지게 되어 있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아까 론 강에 끊어진 다리인데 아비뇽 다리라 해서 유명한 다리고요. 그래서 미스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 따라서 이쪽 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교황청 건물 주변을 보고, 여기도 노천 카페하고 되게 이쁘고요. 여기가 이제 중심 광장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중심 광장이에요.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스터리가 뭐 대중교통으로 간 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첸트랄레 아비뇽 여기 있네요. 역 카페 쭉 나오면은 이렇게 쭉 바로 연결이 되네요. 사실 유럽은 좀 공식이 있어요. 도시의 어떤 구조나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비뇽도 뭐 그 규모가 엄청 큽니다. 교황청 규모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독특한 다리 그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좀 마르세유만 설명드리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남프랑스 지역을 조금 짚어봤는데요. 뭐 비단 크루즈 기항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프랑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또 이쪽 프로방스 지역도 제가 또 많이 또 가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크루즈 기항지 투어 기준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좀 짧게 해본다고 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다음 시간엔 또 우리 미스터 채와 함께 이제 바르셀로나 그리고 마요르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스페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